네, 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제1학기 기말고사 수학 1 2학년 bun고등학교 7월 1일 목요일 치른 2교시 수학 1에 대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보다는 기말고사를 조금 더 쉽게 냈고요. 그다음에 문제를 조금 더 깔끔하게 그리고 계산을 좀 줄이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다소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학습지와 교과서만 충실하게 보아도 혹은 구글 클래스룸에서 선생님이 수업했던 내용을 충실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 너무 못 쳤더라도 너무 낙담은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번 강의의 최종 목표는 여러분들이 대입 수능을 위해서 이제 학교 수학이 최대한 도움이 되고자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요번 혹시 뭐 잘 못 풀었다면은 이번 토대로 앞으로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방향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형 1번입니다. 등차 수열 4, 10, 16, 22, 28. 자, 얘의 일반항 AN을 구하면 돼 있는데 이 문제는 교과서 119쪽에 예제 1번의 가로 2번과 동일한 문제입니다.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제 1번에 가로 2번 4, 10, 16, 22, 28 문제가 똑같죠? 그래서 첫째 항이 A1 4고 그 다음에 공차는 지금 6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확인되시죠? 플러스 6, 플러스 6. 그래서 공차 D가 이제 6이 되는 것이니까 A에는 A1 더하기 N-1의 D, 6을 곱해서 정리해 주시면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아니죠.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등비수열. 이제 점수 최대한 드리려고 가장 쉬운 형태로 두고 왔고요. 교과서 127쪽에 예제 1번에 가로 2번을 보시면 문제가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드릴게요. 자, 문제가 여기 똑같죠? 예제 1번에 가로 2번 1, 마이너스 3, 9, 마이너스 27. 그래서 공비가 마이너스 3인 AN 이렇게 풀었다라고 우리가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여기서는 지금 마이너스 3이 곱해지죠, 그죠? 그래서 똑같이 일반항 공식 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초항 곱하기 R 공비의 n-1 이라는 공식에 의해서 정리해 주면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무난하게 푸셨다고 드리고요. 3번도 간단한 문제를 드렸어요. 1부터 10까지 K제곱의 값을 시그마에 대해서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느냐.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에 대한 이야기고 교과서 142쪽에 개념 확인 2번에서 물었던 문제랑 동일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네, 이 문제입니다. 똑같죠? 1서부터 10까지 K제곱 6, 10, 10 더하기 1, 2 곱하기 10 더하기 1. 그래서 6 곱하기 10, 11, 21 곱하면 385 나온다라는 것과 동일하게 출제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6분의 10, 11, 21 약분해주면 3, 2, 6, 3, 7, 21 2랑 10 약분하니까 5 그래서 55 곱하기 7 하면 되겠죠? 7, 5, 35 3 올라가고 5, 7, 35에 38, 385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푸시는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3.8점 3번까지 풀었고요. 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비수열 합 2분의 1, 1, 2 이것도 어디서 본 문제 같지 않습니까? 등비수열 합에 대한 이야기고 교과서 130쪽에 예제 3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죠? 우리 교과서 예제 3번으로 풀었던 문제고요. 등비수열 합 2분의 1, 1, 2의 1승, 2의 10승. 그래서 이때까지 이 항수를 여기까지 10개로 보고 여기 2개만 더 해주니까 총 12개가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공식을 써서 정리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한 번 더 해보면 A1이 2분의 1이고 공비가 R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R이 이게 아니고 2분의 1이죠. 오타가 났고요. 미안합니다. 공비가 R이 A가 아니고 2가 되겠네, A가. 그죠? 사이 개수가 1부터 10까지로 얘를 10개를 보고
여기에 2개가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총 12개. 그럼 합공식은 r-1, 2-1분의 초항 2분의 1에 2의 항수, 여기 지수에 들어갔었죠. 빼기 1이었다. 그래서 얘는 1이니까 의미가 없고요. 그죠? 2분의 1에 2의 12승 마이너스 1.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 3번에 이게 답이 딱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푸셨으리라고 믿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객관식 총 15문제 냈죠? 5번입니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합의 기호 교과서 페이지 144쪽에 연습 문제 4번이었습니다. 합의 기호에 대한 문제였고 144쪽에 연습 문제 4번 한번 보고 올까요? 네, 144쪽에 연습 문제 4번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태를 8 대신에 10까지로 바꿨고요. 44 대신에 46으로 바꾼 것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이제 풀이를 하시면 될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면 4하고 46이죠.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해주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안에 것을 전개하면 ak제곱 마이너스 2ak 플러스 1이고 시그마는 합에 대해서 차에 대해서 이렇게 분리가 되니까 이렇게 분리를 해주고 상수는 밖으로 빼주었습니다. 그래서 ak제곱은 46이라고 문제 조건에서 주어졌고 2 곱하기 그다음에 ak의 10까지 합은 4 그다음에 1만 합하는 거 10개니까 10개 해서 얘를 계산해 주면 46에서 8이 빠지니까 38이고요. 38에서 10을 더해주니까 48이 된다. 그래서 답이 2번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럼 6번. 첫 장이 3인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시그마 K는 1서부터 AK까지 121대 이 형태 우리가 학습지를 좀 여러 풀어보셨으면은 이게 봤던 문제였던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주제 의도는 시그마의 성질과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 그리고 등차 수열 관련한 학습지 6번째의 4번 문항에서 형태를 좀 변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지 6의 4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였죠.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 얘가 55가 1부터 10까지 합이 55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위쪽으로 풀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공차를 D라고 두고 그죠? 그래서 똑같은 형태였고요. 지금 10으로 바꿨고 120으로 바꾼 것밖에 없죠. 그죠? 이건가? 그래서 뭐 풀이를 보시면 공차를 D라고 두고 첫 장이 3인 등차 수열 제 10항까지 보게 되면 10항은 A1 더하기 10 빼기 1의 D 이렇게 되니까 말항이 이렇게 잡히는 거죠. 10항. 그다음 초항이 첫 번째 항이 3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첫 번째 항. 항수는 총 여기 10개가 주어져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10 곱하기 첫째 항 끝항에 나누기 2항계 120이다 라는 조건을 사용해서 얘를 이제 전개해주면 10, 0 날라가고 2 곱해지니까 24. 24가 6 플러스 9D가 되니까 쌤이 D가 깔끔하게 나오게 만들었어요. 6을 넘겨주면 18이니까 9D가 18이 되어서 D가 2가 된다. D를 깔끔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AN은 D 대신에 이제 2를 넣어주시면 N-1이 되니까 막 써드릴까요? AN은 3 플러스 N-1에 2 이렇게 되니까 2N 플러스 1 홀수 형태죠. 그죠? 3, 5, 7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얘 합이 10판까지 하면 120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시그마 성질을 쓰는 문제입니다. AK 대신에 이제 K로 바꿔가지고 집어넣어 주시면 2K 플러스 1에서 3이 빠지니까 2K 마이너스 2고 앞에 K가 있는 것을 안에서 일단 먼저 전개를 해주면 2K 제곱 마이너스 2K가 되고 이를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빼냈다는 얘기죠. 이를 앞으로 빼주면 이렇게 형태가 되고 시그마의 성질로 다시 쪼개서 공식을 처리하게 되면 2 곱하기 전체에 K제곱 공식은 6분의 10, 11, 두 개 합 21 빼기 K의 합 2분의 10, 11 이렇게 해서 뭐 굳이 계산을 다 안 하시고 바로 2로 통분을 할 수 있도록 얘를 제가 이렇게 뭐 바꿔봤어요. 3을 갖고 나면 2, 3, 7, 20이 되니까 결국 얘가 770, 얘가 110이니까 2분의 770 빼기 110 이렇게 되어서 2가 약분되고 남는 것은 660만 남더라. 그래서 쉽게 풀 수 있도록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까지 15개까지 중에서 무난하게 지금 풀리고 있죠. 자, 그 다음 7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차가 양의 정수인, 자, 공차가 원래 정수라고 되어 있었던 문제를 양의 정수로 문제를 조금 더 쉽게 바꿨고요. 등차 수열 AN이 있습니다. 그리고 A2랑 A6의 합이 0이다. 자, 이 문제 기억하실 겁니다. 절대값 AK 더하기 AK, 합이 1서부터 17까지는 36이다. 이때 A104를 구하시오. 순간적으로 당할 수 있지만 이것은 등차 수열과 등차 중앙에 대한 시그마의 성질을 묻는 문제였고요. 학습지 7의 2번에서 똑같이 다루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죠. 그래서 예시문항 형태였고 공차가 정수인 것 대신에 양의 정수로 좀 더 여러분들이 D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바꿔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6까지 있었던 것을 7로 아예 완전히 이렇게 대칭 형태가 되도록 만들었죠. 그 다음에 4랑 6을 줘가지고 104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등차 중앙에 의하면 A4는 곧바로 나옵니다. A4가 2분의 A2 더하기 A6니까 A4가 지금 0이 나온다는 사실 바로 확인되고, 그래서 양의 정수인 공차를 D라고 두게 되면, 자, 이게 제가 확인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조작을 좀 드린 건데요. A1, A2, A3 이렇게 다 써버리면 A5, A6, A7 대칭 형태로 그냥 만들어놨거든요. A4가 지금 0이라는 사실이 나왔고, 공차를 이제 양의 정수니까 D라고 두게 되면 이 다음 항은 D, 그 다음에는 이렇게 뭐 풀어드렸던 것 같아요. 2D, 얘는 3D, 3D가 되고, 얘는 D가 빠진 거니까 마이너스 D, 얘는 마이너스 2D, 얘는 마이너스 3D. 이렇게 이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은 2랑 6를 더하면 분명히 0이 되는 건 분명하고, 그래서 그렇게 뒀다는 걸 지금 여기 딱 빨간색으로 제가 써놨죠. 똑같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시그마에 대한 대수적 성질 때문에. 그런데 우변에 있는 K는 1서부터 7까지 AK라는 것은 여기 지금 얘들을 한번 다 더해볼래요? 양의 정수이기 때문에 얘들을 다 더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 형태를 날아가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쉽게 보이시라고. 그래서 얘가 대칭 구조니까 날아가서 전체 합을 해봤자 0이 돼요. 이 부분은.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했고, 절대값을 한번 취해보면 어차피 양이니까 얘 절대값을 취하게 되면 D 그 자체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절대값 취하게 되면 D가 되고요. 얘는 절대값 취하면 2D가 되고요. 얘는 절대값 취하면 3D가 되고, 얘는 그대로 D, 2D, 3D가 되니까 얘들을 결국 다 합해주는 게 절대값의 합이거든요. 그러면 6 더하기 4 더하기 2, 6 더하기 4 더하기 2가 되니까 12D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문제의 조건 36에서부터 36을 시그마에 대해서 정리해서 분리해주고, 얘는 0이 된다는 건 바로 눈으로 이제 확인된다고요. 그죠? 얘는 0입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 AK는 절대값 취한 것이 이렇게 되니까 얘들을 다 합하게 되면 12D가 되고, 12D가 36이 된다니까 D가 3이라고 깔끔하게 D가 나오도록 문제를 잘 만들었죠. 그래서 D가 3이 되고, 자랑입니다. AN은 초항이 마이너스 9 더하기 n-1의 3 이렇게 되니까 얘를 정리해주면 3n-12가 AN이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숫자가 크지만 전혀 부담 없이 AN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작을 했습니다. 되시겠죠? A1은 왜 마이너스 9가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D가 3이 나왔으니까 여기 3 집어넣어주면, 아니죠, 여기 3 집어넣어주면 바로 뭐 마이너스 9인 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104를 넣어주시면 300이 된다는 게 바로 확인돼서 답이 1번 이렇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틀린 학생이 있다면 좀 잘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요. 학습지를 좀 충분히 봤으면 더 쉽게 냈기 때문에 풀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씩 난도를 올리는데, 자, 8번입니다. 자, 도형 문제가 나왔고요. 각 A가 이제 3분의 파이라고 했고, 그 다음 A, B 대 AC가 원래 3대 1이었던 문제, 우리 학습지 4의 4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4의 이 문제죠. 우리 작년 수능 28번 가형 10번에 나왔던 문항이었습니다.
각 A가 3분의 파이고 AB, AC가 3대 1이었다라는 문제. 이거 제가 기억하시겠지만 세 칸 나눠가지고 이게 이제 외심의 정의를 써가지고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 끊고 수직 이등분선 작도하게 되면 만날 수밖에 없어서 뭐 이렇게 풀었던 기억이 나죠. 이렇게 풀기도 했고 사인 법칙 한번 적용하고 코사인 법칙 적용해서 K를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뭐 풀이 방법은 많은데 오히려 문제를 그렇게 풀어도 되고 하지만 또 문제의 형태를 보게 되면 엄청 간단한 형태였다는 걸 알 수가 있을까요? AB랑 AC가 아까 3대 1이었던 것을 아예 2대 1로 줘버렸죠. 그리고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원래 제일 처음에는 루트 29로 문제를 줬다가 너무 답이 잘 보여서 3두 3으로 바꿨습니다. 그래도 뭐 쉬운 문제였는데 그때 AC 길이를 K라고 했을 때 그림은 일부러 안 줬습니다.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충분히 그림을 여러분 그릴 수 있을 거라 보고 그림을 주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K 제곱을 구하라. 똑같은 문제인데 오히려 더 쉬웠죠? 왜냐면 AB 대 AC가 지금 2대 1로 주었거든요. 그리고 각 A가 지금 3분의 파이기 때문에 60도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60도일 때 2대 1이면 특수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각 C가 90도라는 게 지금 바로 밝혀져요, 사실은. 혹은 뭐 2대 1이니까 코사인 A 값을 구해버리면 코사인 60이잖아요. 코사인 60은 우리가 특수각 잘 외우다시피 2분의 1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길이가 지금 2일 때 1의 B를 갖고 있으니까 그대로 2분의 1을 따르고 있으니까 얘가 직각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그렇게 확인은 되겠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 직각인 이유로 얘의 외심, 그러니까 외접원의 중심은 이 AB의 빗변의 중점에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근데 그때의 반지름이 3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얘가 3루트 3이고 얘가 2대 1이라 했으니까 얘도 3루트 3이라는 게 바로 나오죠 사실. 2대 1이니까요. 맞죠? 이게 3루트 3이잖아요. 그러니까 2대 1이니까 3루트 3. 혹은 뭐 그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작도를 그냥 계속 하는 거죠. 뭐 그럼 여기서 이제 반지름이 3루트 3, 3루트 3, 3루트 3인데 좀 지울게요. 잠깐만. 빗변의 중점에 3루트 3이 있고 그럼 얘가 3루트 3입니다. 반지름이니까. 얘도 3루트 3이죠. 그러면 얘가 또다시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죠? 이등변 삼각형이면 두 밑각이 같으니까 이 각도 역시나 60도가 되니까 밑각이 같잖아요. 그죠? 내 조건에서 각 A가 60도였고 밑각이 같으니까 3루트 3으로 그럼 60도, 60도니까 나머지 각은 60도일 수밖에 없죠. 각이 모두 다 같으면 무슨 삼각형이죠? 정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도 물론 3루트 3이었지만 여기 적어놨네요. 따라서 AC도 뭐일 수밖에 없어요? 네, 3루트 3. 그래서 얘가 이제 K가 되는 것이고요. K 제곱을 쳐주면 27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셔도 되고 아니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쓰셔가지고 AC를 구하셔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더 편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시험 중간에 쌤이 이렇게 풀이했던 걸 기억을 좀 더 올려서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좀 빨리 풀었을 거고 사인 코사인 돌아갔으면 조금 시간이 조금 더 걸렸을 수도 있는 문제겠죠. 하지만 뭐 무난하게 푸셨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수학적 기납법 문제였죠. 제가 뭐 등차 수열부터 줄기차게 수학적 기납법으로 먼저 정의를 해드려서 수학적 기납법을 굉장히 많이 좀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냈고요. 이 문제는 교과서 157쪽에 연습 문제 7번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 문제였거든요. 7번. 문제가 완전히 똑같죠. 그죠?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좀 헷갈릴 수 있었던 부분이 아마 제곱 때문일 거예요. 아마. 제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FK라는 녀석은 이 안에 박스 안에 있는 이 부분만 물어본 겁니다. 문제를 좀 잘 읽으셔야 되고 이 부분에 하나 박스를 더 넣었죠. 다로 이 부분이 가였습니다. 그죠? 가나다. 뭐 바로 보이는 상태인 걸 알 수 있는데 만약 제곱으로 보셨으면 좀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좀 잘 읽으셔야 되는 문제고요. 여기 제곱이 보이시죠? 알겠습니까?
보통은 이 제곱을 제가 안 늘어뜨리는 이유가 문제 좀 더 쉽게 풀라고 말씀드린 건데, 이거 혹시 시간 걸렸을까봐 좀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형태, 가가 1이다. 뭐 바로 되죠. 좌변, 우변이 같으니까 확인됐고, K일 때 성립하면 가정하면, 결국 K일 때 집어넣었을 때 이게 성립한다고 하는 거죠. 양변에 K 플러스 1의 세제곱을 더하게 되면 이제 기납법 가정을 써먹기 위해서 이 부분에 있는 1이 여기 그대로 들어가는 건데, 제곱이 여기 있으니까 나는 2분의 K 플러스 1 이 자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곱은 쓰시면 안 되고 얘가 FK가 되는 것이죠. 아차 싶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 부분인데요. 결국 이거를 계산해서 어떻게 막 정리를 해서 나오는 결과값이 n 대신에 k 플러스 1이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 때문에 원래는 다가 2는 조금 지우고요. 헷갈리니까. 원래는 다가 어떻게 되냐면 k 플러스 1 n 대신에 그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n 대신에 k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돼야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전체의 제곱이 되는데 얘를 쓰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우리가 찾는 GK가 되겠어요. GK가. 그래서 GK를 정리해주면 2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가 될 거고 얘를 이제 각각 17을 집어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풀이 보면 가가 P가 1이 나왔죠. 기납법 가정에 의해서 나가 제곱 빠진 거예요. 2분의 K, K 플러스 1. GK는 2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이렇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F17이 먼저 분모로 들어간다는 사실 헷갈리지 마시고 2분의 17, 18 그죠? 그 다음에 G에 17을 넣습니다. 2분의 18, 19 그 다음에 1 곱하기 17, 17 곱하기 1이니까 17 자, 그러면 약분 잘 되도록 하려고 이제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날라가고 18, 18 날라가고 또 17, 17도 날라가요. 다 날라가서 19만 탁 남게 이렇게 문제를 예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9번까지도 막 무난하다고 봐집니다. 그죠? 자, 10번 조금 당황하셨을 텐데 하노이의 탑 문제였었습니다. 예전에 연습 문제 풀어드릴 때 마지막에 창의융합 프로젝트였나?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래서 교과서 159쪽에 하노이 탑 교과서 문제를 그대로 또 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159쪽. 네, 여러분들 교과서 158쪽 교과 역량 키우기 플러스 정복하라 하노이 탑 바네레스 사원에 대한 64개 원판 옮기는 세계 다이아몬드 기둥에 대한 규칙 하노이 탑이었죠. 그래서 요거 우리가 활동 2번 보시면 활동 3번 보시면 활동 2에 생각한 방법 토대로 A4로 구하고 AN과 AN 플러스 1 사이 관계를 토론해보자 이렇게 했죠. 그래서 AN 번째를 우리가 AN 플러스 1을 바닥으로 보고 이렇게 돌려라고 했었죠. 그죠? 바닥으로 보고 그래서 2AN 플러스 1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뭐 바닥을 빨간색으로 두고 하나, 둘, 점점점, n개 이렇게 세워져 있다. 여기 하나, 둘 이렇게 있다. 점점점. 그럼 여기 검은 색깔이 n개고 빨간 색깔이 한 개 추가됐다고 보면 얘를 이제 바닥으로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바닥으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이 n개를 일단 우선 전체적으로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돌리는 방법이 AN개였죠. 그 다음에 우리가 놓고 싶은 이 부분에 바닥을 옮기는 이 행위가 하나가 추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 옮겨진 그러니까 AN으로부터 여기 이제 옮겨졌잖아요. n개가. 그래서 얘는 지워지고 이 행위에서 다시 한 번 더 전체적으로 AN을 옮길 수가 또 있죠. 전체적으로 여기 옮기는 행위. 이것이 또 AN이 더해지니까 결국 AN 더하기 1 더하기 AN, 즉 2AN 더하기 1이라는 게 관계식이었다. 그래서 활동 3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원래 이거를 내려고 하다가 뭐 이거를 또
생각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냥 관계, 그러니까 기납적으로 적용된 수열의 단원의 취지에 맞게끔 출제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출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an 플러스 1은 마지막에 있는 녀석, 그러니까 한기둥에 쌓여 있는 n 플러스 한 개의 원판을 옮기는 최소 이동 횟수를 an을 사용해서 나타내라고 했잖아요. 그럼 바닥을 보고 an 더하기 1 더하기 an 총 an 더하기 1. 그래서 교과서를 좀 구석구석 꼼꼼하게 보셨으면은 이 부분도 충분히 정복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얼마나 좀 충실하게 봤느냐를 묻고 싶었던 거죠. 조금 오답이 나왔을 거라고 조금 생각을 합니다. 좀 당황하셨을 거고. 하지만 또 봤던 사람들은 분명히 기억을 좀 하실 겁니다. 됐죠? 그 다음 1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부등식과 관련해서 바닥이 1로 출발하지 않는 부등식 형태에서의 수학적 기납법 증명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 교과서의 155쪽의 문제 2번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이죠? 2번입니다.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n이 2보다 같거나 클 때 이런 형태를 2일 때 스타트 잡고 k일 때 가정 두고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지를 이렇게 어쨌든 부등호 방향 무조건 이 방향으로 나오게끔 해서 정리를 했다라는 거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난이도를 조금 더 올렸다고 볼 수가 있고 2일 때 좌변을 한번 볼까요? 좌변은 2가 좌변에 들어간 거니까 1, 2분의 1까지 합입니다. 그죠? 그래서 1 더하기 2분의 1이 가합니다. 그럼 실제로 계산하면 보면 2분의 3이죠? 그래서 분명히 2분의 3이 좌변이 되고 우변은 2를 집어넣어주면 2분의 4가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2를 집어넣어줄까? 3분의 4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3분의 4랑 2분의 3 비교하면 얘를 통분해주면 6분의, 물론 시험 때는 이걸 할 필요는 없지만 6분의 9가 6분의 8이 되어서 좌변이 더 큰 사실, 즉 n이 2일 때는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문제 의도는 가, 즉 좌변을 물었기 때문에 그죠? 2분의 3이 답이 돼야 됩니다. 실제로 비교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는 2분의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납법 가정을 쓰기 위해서 k일 때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한다. 즉 k를 집어넣었을 때 각각 k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팩트가 되는 것이죠. 기납법 가정 써먹어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써먹어라. 그래서 팩트고 양변에 k 플러스 1을 딱 더해준다 이거죠. 더해주면 어떤 나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런 조건을 만족해 버립니다. 근데 한편 나 빼기 다가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이 양변에 지금 k 플러스 1을 더해라 했으니까 요 오른쪽에다 k 플러스 1 더한 게 나가 되는 거니까 나라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또 이렇게 보니까 그죠? 그래도 뭐 이 단원 자체가 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 생소할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이제 정리하게 되면 k 플러스 1 하지만 이런 부분은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k 플러스 1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될 거고 한편에서 나 빼기 다가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기서 다가 좀 당황스러운데 이 뒤를 좀 더 읽어보시면 결국은 우리의 수학적 기납법 목표가 뭐예요? 지금 이 부등식을 증명하는 게 목표인데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해서 우리가 이제 수학적 기납법의 근본 원리를 더 올려보시면 n에 k 플러스 1을 넣은 게 성립한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 다로부터 따라서 이거일 때도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하였기 때문에 다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변이 k 플러스 1이 들어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이 문장 때문에 당황을 하더라도 다 결국 뒷부분 좀 읽어보시면 k 플러스 1만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다는 사실 곧바로 나왔다 이거죠.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어 주시고 구조잖아요. 그죠? 증명의 구조입니다. 1분의 2의 k 플러스 1 이렇게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맞죠? 어쨌든 이렇게 되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k 플러스 2분의 뭐 2k 플러스 2 사실 뭐 이렇게 해서 얘를 다로 정리를 하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가 나고 얘가 다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위에 있는 이 문장은 왜 들어갔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나라는 것이 지금 여기 위에서 이제 k 플러스 1을 더한 이 부등식의 우측편이거든요.
얘가 이거라는 보장은 못합니다. 그래서 나를 일단 써보면 k 플러스 1 기납법 가정 때문에 우리가 이부등호 관계인 건 분명하거든요. 위에서 여기서 다이 이 부분을 빼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읽는 방법이죠. 얘를 이렇게 빼주면 얘가 통분을 해서 위로 크로스 시켜주면 이 형태가 나와요. 날아가고 날아가서. 근데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 얘가 양이 됐다는 얘기죠. 얘가 양이 됐다는 얘기는 이 다를 우변으로 넘겨주면 결국 나가 나보다 크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이 말이 우리 고1 때 생각해보면 동치 조건이 같은 말이기를 나라는 부등식이 나라는 식이 다라는 식보다 크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결국은 나가 이렇게 정리가 되면 여기서 다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사실상. 고로 1부터 k 플러스 1까지 더한 이 좌변이 다의 우변, 그러니까 k 플러스 1을 넣은 상황이 된다, 성립한다. 그래서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가 C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이제 마지막 문장에서 나오는 것이죠. 되겠습니까? 1부터 K 플러스 1까지 더한 것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뭐 결국은 이 형태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얘는 뭐 정리를 계산할 때 쓰는 거고. 그래서 뭐 한 번 더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한 번 더 확인할 기회를 드린 거죠. 이 두 개 해서 크로스 해보면 여기 된다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 다는 더더욱 이게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랑 다를 선택하셔서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괜찮게 됐죠? 그래서 가는 일단은 좌변 2분의 3이 되는 것이고 나는 이렇게 k 플러스 1을 양변에 더해라 했으니까 그냥 우변에다가 k 플러스 1 더한 k 플러스 1분의 1 더한 형태를 fk로 정리. 우변 지금 적어놨죠 제가. 다는 n이 k 플러스 1일 때 우변에 대한 결론이므로 다는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 확인을 해보자 이 말이죠. 나 빼기 다의 문장은 그래서 크로스 해가지고 정리해주면 k가 나오거든요. 맞죠? 여보세요? 이렇게 되고 날라가고 k만 남고 2 날라가니까 k만 나가니까 얘가 분명히 양수잖아요. 얘도 양수가 됐으니까 나가 다가 된다. 고로 이 부분에서 이제 계속해서 3단 문법으로 다를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의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P가 2분의 3, 즉 3 곱하기 2분의 3 이게 P고요. F8은 여기다 8 집어넣어 주시면 9, 17 맞죠? 8, 26, 17 그래서 이게 F8 그 다음에 G15는 여기다가 15를 집어넣어 주시면 되죠. 15 집어넣으면 17 분모 15 16 2 그래서 계산하면 피곤하고 약분 되도록 여러분들이 식을 구조적으로 항상 봐주십사 했습니다. 17 17 2 2 9 3 3 다 날아가게 했죠. 이제 되게 괜찮다 깔끔하게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16 답은 5번 이렇게 풀 수 있는 5.2점짜리 약간은 난도를 올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 문제는 또 할만합니다. 네, 이건 학습지 뭐 거의 그대로 냈는데요. 제가 12번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이 한번 볼까요? 학습지 5의 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죠. 그래서 인천 9월에 나왔던 형태였고 이 대신에 루트 2로 그냥 바꿨습니다. 루트 2로 바꾸고 형태가 루트 2로 바꾸니까 답이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문제를 바꿔봤고 충분히 좀 푸셨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학습지를 꼼꼼히 봤을 때 가능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반지름 길이 루트 2로 줬고 중심각 크기가 이 부분이 2분의 3파이가 되는 부채꼴 OBA가 있다. 그래서 호 BAB의 점 P를 각 BA, P가 6분의 파이가 되도록 이 부분 6분의 파이가 되도록 선분 AP에 내린 수선의 반 H라고 할 때 OH의 값을 제곱을 구하면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는 결국 이렇게 외접원을 그릴 수 있느냐 이 판단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유가 뭐였어요? 그죠? 이게 2분의 3파이니까 이 부분이 90이고 이 부분 H가 90이니까 이 부분도 90이고 한 변 위에 같은 각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원주각 성질 때문에 한 원 위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OAB의 외심이, 그러니까 외접원이 꼭 H가 반드시 지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굉장히 좋았던 문제라고 제가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OH, 이 길이, 이 길이의 제곱을 지금 찾는 것이니까 결국 O에서 AB로 이렇게 수선을 내리게 되면 이 수선의 교점이 결국은 OAB의 그 외심이 되는 것이죠. 그죠? 왜 그래요? 수직이니까요. 수선을 내리게 되면 결국은 이변이 공통이고 이게 반지름 루트 2로서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통이 90도니까 RHS 합동 때문에 이 부분 합동이고, 그럼 이변 길이 같고, 중점이니까 이 부분 외심이고, 뭐 이렇게 다 이야기할 수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이게 90도이고 이게 지금 루트 2니까 어떤 상황이 됐어요?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맞습니까? 왜냐면 이게 지금 반지름이잖아요. 빨간 색깔이 다 뭐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이 다시 도로 이제 반지름이 되니까 길이가 다 똑같거든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그래서 길이가 다 똑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1대 1대 루트 2. 이 사실 때문에 이 길이가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길이도 1이고요. 1인데, 이게 90도죠, 그죠? 그리고 또 OH, 이 각도 알 수가 있었죠? 어떻게 확인했었죠? 얘를 내가 뭐, O''라고 하면, 이 길이도 알 수가 있었죠. 이 길이도 1이고, 물론. 이 각은 몇 도예요? 이 각이 애시당초 지금 6분의 파이로 줬으니까 30도. 이 원 위에 30도가 있으면 원주각과 중심각 관계 때문에 얘가 60도. 그죠? 그래서 도합 90하고 60을 빼면 이 각은 30도. 그래서 이 삼각형에서 OH, 코사인 법칙을 증명하는 것이죠. 30도니까. 그래서 1, 30도일 때 OH 제곱을 묻는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배의 차이가 난다는 거. 그러면 이제 또 풀이를 한번 보도록 하죠. 했던 건데, 각 O랑 각 H가 90도이므로 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렇죠? OABH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 OAB의 외접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고, 변 AB는 결국 중점 C의 외심이다. 변 AB의 중점 C, 얘를 C라고 했네요. 제가 그냥. 그럼 HCB는 이 각이거든요. 이 각은 결국은 원주각과 중심각 사이 관계 때문에 2 곱하기 6분의 파이 BAP의 이 두 배가 되는 거니까 3분의 파이, 즉 60도가 되는 거고, 이 각이 90이니까 이 각이 30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OH제곱은 1제곱 더하기 1제곱 마이너스 2 두 개, 그다음 코사인 6분의 파이 잡히니까 2 마이너스 루트 3. 그래서 답이 깔끔하게 나오죠. 답 2번 이렇게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네, 약간의 오답은 또 좀 예상이 되고요. 그래도 뭐 학습 좀 공부해 보셨으면 충분히 푸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12번이었고요. 13번 한번 가보죠. 13번은 이 문제인가요? 네, 이 문제. 자, 이 문제도 우리 학습지 7의 4번이었거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였죠. 공통문항 15번 수능 예시 형태에서 1서부터 100까지 최대 최소값을 large m, small m이라 할 때 large m 빼기 small m 그러니까 5번째 항 주고 이런 시스템, 양수일 때는 6 빼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2배에서 3 더하고 이 형태로. 근데 저는 이걸 좀 더 단순화시켜서 문제를 좀 구성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똑같은 형태인데 A5는 5 대신에 4로 바꾸고, 그 다음에 N은 이제 양수일 때는 6만큼 빠진 거지만 음수일 때는 그냥 끝다리를 빼고 마이너스 2배만 해주는 형태로. 그래서 large m, small m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 풀이 똑같죠. A5부터 A100까지는 어차피 이제 변동이 없어요. 그죠? 4일 때 양수니까 빠지게 되면 6을 빼면 A6는
A6는 뭐가 됐죠? 마이너스 2. 그다음 A7은 마이너스 2니까 이 부분에 또 적용이 되니까 다시 또 4가 되고 이렇게 돌아가게 조작을 했습니다. A8은 또 4니까 다시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이제 가거든요. 이렇게 가게 되면 A99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100까지가 관심 있으니까 홀수 때는 4니까 A100은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래서 얘가 지금 5부터 100까지 맞죠? 5부터 100까지 총 항수가 100에서 5 빼면 95, 하나 더 하니까 96, 96개가 있는데 두 개씩 묶음으로 보면 전부 다 2씩 지금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묶음을 나눠가지고 2씩 더해진다는 의미로 표현하게 되면 결국 합이 96이어서 얘는 뭐 변동이 없다고요. 그죠? A5부터 A100까지는 어차피 라지 M과 스몰 m, 최대값, 최소값의 차는 결국은 A1부터 A4까지 합만으로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럼 얘들은 이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뭐 물론 가지를 쳐서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4일 때 예를 들면은 10이 가능하고 아니면 뭐 마이너스 2가 가능했다. 이렇게 맞죠? 음수였으면 이렇게 들어가고, 그럼 10일 때 다시 또 6이 더해지는 16이 가능하고 혹은 뭐 마이너스 5일 때 2배에서 가능했다. 얘는 뭐 맞죠? 6이 빠진 거니까 4일 때 가능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경우를 나눠보면 되는데 뭐 그냥 직관적으로도 좀 느껴지죠. A1부터 A4까지 최대값은 어차피 무조건 4개가 이제 양수로 최대한 더 커져야 되니까 A4는 여기서 6을 더해진 10, 그 다음에 16, 22, 28까지 쭉 하는 게 얘가 최대값을 결정할 거고 뒤에 A5부터 A100까지 즉 96은 뭐 사실은 합할 필요는 없죠. 라지 M은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 이제 96을 더하는 것이고 스몰 m은 이 부분에서 이제 왼쪽 편에 계속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4, A4는 마이너스 2, A3는 또 다시 4, 마이너스 2, 4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가 이제 4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76이고 이게 4가 나오니까 76 빼기 4가 그냥 답이 되는 거예요. 답은 1번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경우도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시간이 급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빠르게 좀 푸시는 게 낫죠. 물론 다른 것도 시간이 되면은 뭐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안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의 경우에 찾아보시면요. 그래서 13번은 답이 1번 이렇게 되겠고요. 다음 14번이죠. 14번도 역시 학습지 형태로 그대로 출제를 드렸고요. 학습지 5의 4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학년들 그 뭐죠? 3월에 출제됐던 형태였죠. 교육청. 그래서 문제가 괜찮았었고 그때 이 문제가 A, B를 이제 2로 주었고 A, C랑 B, D가 평행하다 했을 때 뭐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조건을 주면서 A, C 제곱을 구해봐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K라고 두고 뭐 AA 닮음 써서 풀면 됐었는데 좀 더 문제를 간단하게 A, B를 4로 그냥 바꾼 것 뿐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그래서 요번에 난이도가 좀 평이했죠. 여러분 보시도. 그래서 공부 충분히 학교 공부 충실했으면 볼 수 있게끔 했습니다. AC랑 BD가 평행하고 AC하고 BD를 원래 1대2였나요? 그렇네요. 원래 1대2네. 1대2로 AC, BD.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수선반 내리는 문제죠. 그죠? 연장해서 그 다음 뒤에서 수선을 밝게 내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수직이 될 거고. 결국은 또 AA 닮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 부분 인원에서 x라고 두면 내가 1대2니까 아니죠. 1대3이니까 h가 a 1대3을 내보라니까 실제 길이가 1이고 실제 길이가 3. 얘가 1대1 했으니까 2x고 이 두 개는 평행하고. 그죠? 그러면 결국은 평행하니까 이 90이고 평행선이니까 요각이랑 요각이 같죠? 그러니까 뭐 세타라 할까요? 세타 각이 같아요. 그죠? 더 풀어드리는 건데 세타 90, 세타 90으로 요 삼각형, 요 삼각형 결국 AA 닮음. 결국 닮은 B는 똑같으니까 X 대 2X니까 얘가 1일 때는 얘가 2. 뭐 다 나오죠. 얘는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2의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얘가 전체가 6이고 그럼 또다시 피타고라스 쓰게 되면 AD 길이가 나오죠. AD 길이가. AD 길이는 색깔 바꿔서 처리하면 36, 4x제곱 써볼까요? 마이너스 4 맞나요? 제곱했고 파란 색깔 제곱했고 빨간 색깔 36의 루트죠. 그럼 30이니까 이 AD 길이는 2 루트 x제곱 32, 4 빠져나가니까 8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맞죠? 그래서 지금 찾는 게 결국은 ABC, ABC. 그럼 ABC의 BC 길이도 좀 알면 좋겠네요. BC 길이는 얘 제곱도 해주면 빨간 색깔 길이는 x제곱 더하기 8의 루트니까 결국 또 2배 차이가 난다 그죠? 그걸 밝히는 게 포인트죠. 그래서 BC의 길이도 루트의 x제곱 플러스 8 그래서 1대2를 만족하죠. 1대2 각은 이 부분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결국은 이 세타 값과 사인 값은 똑같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두 개를 보냈죠? 색깔 바꿔서 표현하면 보라색깔 삼각형 그죠? A, B, D의 외접원 반지름 라지 R 그 다음에 또 다른 색깔로 표현하면 이 민트 색깔 A, B, C에 대한 외접원 반지름 스몰 r 결국은 이 대변 각과 대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루트 x제곱 플러스 8하고 맞죠? 얘랑 얘의 비에 의해서만 결정되더라 그죠? 혹은 뭐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풀이를 한번 보도록 하죠. AC를 X라고 두면 AB를 1대 3으로 내분함으로 실제 길이가 1하고 3이다 확인했었고요. 그죠? 3.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CH는 X제곱 마이너스 1 12 거리는 12가 뭐냐? 얘나? X제곱 플러스 8의 루트 그래서 D에서 AB의 연장선 수선을 말 H 프라임이라고 하면 조금 줄일게요 그냥 H 프라임을 하면 결국은 CAH하고 이 부분인가요? 이 삼각형. 그러니까 요 삼각형, 요 삼각형 두 개가 닮았다 이거죠. 그래서 뭐 복잡하게 써놨는데 뭐 어렵진 않습니다. 많이 했으면 BH 프라임이 2, 그다음 DH 프라임이 2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1. AH 다시가 이거는 6이므로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2 루트 x 제곱 플러스 8 만족. DBA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있었고 그래서 사인 법칙 쓴다는 얘기죠. 사인 법칙은 사인 세타분의 루트 x제곱 플러스 8 그 다음에 이 아래는 또 오른쪽에 큰 삼각형에 대한 보라색깔 삼각형의 사인 법칙 쓰게 되면 이 부분이 되는데 어차피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나 사인 세타 똑같으니까 결국은 B가 정확하게 1대2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10이라는 것이 이렇게 됐다는 조건으로부터 라지 R 제곱 마이너스 스몰 R 제곱 하게 되면 2를 내려주시면 2를 나눠주시면 2분의 1 날아가고 얘는 2가 날아가잖아요. 얘는 어차피 사인 세타고 똑같죠? 그래서 R 제곱 이 부분 제곱을 한다는 얘기죠. 얘는 없고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에 루트는 벗겨지니까 이 부분 그 다음에 마이너스 R 제곱 하게 되면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을 위에도 썼고요. 루트 벗겨지니까 x제곱 플러스 8이고 분모는 똑같이 사인 세타 제곱 그래서 이 부분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이 부분을 우리가 세타라고 두었으니까 사인 제곱 세타 그래서 얘가 칭칭 날아가고 얘가 12 그럼 양변에 4 곱하면 48은 3x제곱 플러스 24 넘겨주면 AC제곱 즉 x제곱이 8이 된다는 소리니까 답이 4번 네. 여러 번 풀어보셨으면 뭐 그렇게 시간 오래 안 걸리고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14번까지 그래서 15번은 약간 생각할 수 있는 문제를 좀 주었고요 이 문제 좀 어려웠죠 쉬웠나요? 제가 진짜 창작을 좀 했는데 고민 많이 했습니다 문제 만들 때 네. 좀 잘 만들어진 것 같아가지고 한번 풀이 한번 볼까요? 어떻게 푼지
자, 이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O를 중심으로 반지름 길이가 1, 3인 두 원, O1, O2가 있다. 자, 그럼 각각이 지금 얘가 반지름 1이고 얘가 반지름 3입니다. 근데 원 O2 위의 한 점 A에서 원 O1에 그은 두 접선이 O2와 만나는 점 중에서 A가 아닌 점을 각각 BC라고 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접선, 접선 작도를 한 겁니다. 되시겠죠? 그런데 이 점 중에서 C에서 또 O2에 접하는 직선이, 자 그러면 이제 한 점이 생길 거잖아요. 이 C에서 O2에 접하는 직선, 접선을 이렇게 또 작도를 합니다. 작도를 할 수 있죠. 이끌어서 수직되게 그으면 되니까. 그래서 AB와 만나는 점을 제가 이제 P라고 이렇게 둔 거죠. 그럴 때 삼각형 APC의 외접원 넓이를 알파, 사인, 그 다음 삼각형 CPB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의 외접원 넓이를 베타라고 할 때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건이 굉장히 작죠. 작고 막 당황스럽긴 한데 사실상 다 구할 수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부터 보시면 CAB죠. 아까 CAB랑 똑같네요. 그죠? 그렇게 되도록 맞췄습니다. CAB.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사인에 대한 값을 알고 싶은데 지금 가만히 보시면 ABC가 정확히 밖에 있는 원의 그러니까 외접하는 삼각형이잖아요. 그죠? 외접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삼각형의 반지름이 3이라는 사실로부터 사인 법칙을 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좀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실까요? 그럼 사인 법칙을 떠올려 보시면 사인 이 녀석 분의 대변 길이가 2r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각을 내가 세타라고 하게 되면 사인 세타 분의 BC의 길이가 이 녀석의 전체 반지름 곱하기 2 지름, 즉 2 곱하기 3 반지름 3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6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럼 BC 길이 구하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인 세타가 관심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각에 대한 대변인 BC 길이를 구해보자라는 게 기억의 출제 의도였다고 아시죠? 그러면 어떻게 작도를 할까요? 한번 가볼까요?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접선과 중심 사이의 각이 예전에 접점과 이렇게 연결해버리면 이런 데 해석해요. 너무 진하게 나오네. 접점과 연결하면 90도가 된다는 사실 기억합니까? 접점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90이거든요. 얘도 90이고. 그래서 각이 일단 90이라는 사실. 아는 정보를 한번 써보죠. 그 다음에 이변을 그냥 한번 연결을 또 해보겠습니다. A하고 O를 그냥 이렇게 연결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밖의 원이 지금 반지름 3인 탓에 길이가 나와요. 이 길이가 3이고요. 그다음 요 길이가 주어진 조건 때문에 1이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얘가 90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 쓰게 되면 이 길이가 2루트 2가 나와요. 되시겠죠? 근데 또 이게 원이기 때문에 원의 정의 때문에 또 OP가 반지름이거든요. 거리가 또 3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얘가 또 역시나 합동이니까 2루트 2라는 사실을. 즉 AB 전체 길이가 4루트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혹시 나오셨죠? 나오신 사람은 나오셨죠? 그럼 AO를 계속해서 연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O를 계속해서 연장해보면 지금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연장을 그냥 해봅니다. 자, 연장을 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게 4루트이고 이 연장을 했는데 이 지금 AC, AB가 길이가 같을까요, 여러분들? 같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얘도 3, 얘도 1, 얘도 2루트 2, 얘도 3, 얘도 반지름이잖아요. 얘도 1, 얘도 2루트 2. 결국 여기도 4루트 2거든요. 뭐 계산 안 해봐도 사실 이등변이 보이지만요. 왜 길이가 같냐면 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중학교 때. 뭐 이렇게 따지셔도 되는데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두 현의 길이는 같다라는 게 있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잠깐만요. 네, 이 부분입니다. 우리 예전에 기본도형 강의 노트의 9페이지에 22번 여러분들로 따지면 중3 때 배웠던 거죠. 그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두 현의 길이는 같다. 이거 뭐 증명도 너무 간단했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1, 1로 같잖아요. 반지름이라서. 그러니까 당연히 4루트 2로 길이가 같으니까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소리죠. 이등변 삼각형이고 또 얘들도 지금 다 합동이죠. 합동이니까 너무 복잡하게 지금 설명하는데 사실상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다 보니까 되게 복잡하게 보이지만 그래서 이 각하고 이 각이 분명히 같죠. 그렇지 않나요? 공통이고 1, 1이고 90이니까 RHS잖아요. 각 같고 이등변 삼각형에서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하면서 이등분한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물론 증명하셔도 되는데 한 번 더 확인하죠. 네, 여기 있네요. 2페이지 5 이등변 삼각형 두 번째 성질이죠. 아주 중요한 성질이고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그래서 얘는 이제 이등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엄청 복잡하게 되는데 지금 이 보라색깔 기준으로 이 점 90 또 이 큰 삼각형 입장에서 점 90 AA 닮음이거든요.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보라색으로 제가 쳐놨죠. 얘 삼각형이 점 90, 그 다음에 이 조그마한 삼각형, 이 삼각형이 또 점 90으로 A의 닮음이니까 그 닮음비를 제가 이제 표현해 보면 그렇습니다. 조그만 녀석의 3대 1의 관계는, 그죠? 3대 1의 관계는 큰 녀석 입장에서는 빗변 4루트 2 우리가 계산했죠. 4루트 2 대 요놈을 우리가 H를 할까요? BH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BH끼리 구하게 되면 BH는 3분의 4루트인가요? 그죠? 3분의 4루트 2. 얘가 BH거든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CB 길이 아닙니까? BC 길이. BC 길이는 얘 2배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BC는 2배 하면 되니까 3분의 8루트 2가 됩니다. 뭐 이외의 다른 방법 혹은 뭐 코사인 법칙을 쓰셔도 되고 방법은 많겠지만 얘를 뭐 3분의 1로 뭐 3분의 2루트 2로 보고 코사인 법칙 써가지고 뭐 이렇게 처리를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혹은 또 길이 사인으로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사인 점이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이 BH 길이는 4루트 2의 사인 점, 즉 3분의 1이 BH 길이니까 4루트 2의 3분의 1. 결국 똑같이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럼 BC가 이제 나왔으니까 사인 세타 구할 수 있죠. 사인 세타 분의 BC 3분의 8루트 2 방금 찾았죠. 얘가 6이 된다. 사실. 그래서 넘겨주고 6 내려주면 결국은 사인 세타, 즉 우리가 찾고 싶은 사인 세타라는 것은 6분의 3분의 8루트 2. 네. 이렇게 나오고 날라 18분의 8. 18분의 8은 9분의 4루트 2가 되니까 기억가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기억은 맞습니다. O1과 AB가 만난 점을 H, AB의 연장선과 BC가 만난 점을 D라고 하자. 얘를 H라고 하고 얘를 D라고 했네요. 제프리에서는. 뭐 그래 합시다. H, D.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뭐 닮은비에 의해서 사인 법칙에 의해서 9분의 4루트 2. 그래서 기억은 나올 겁니다. 근데 니은이 또 조금 어려웠죠? 네, 니은도 시간이 있었으면 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일단 좀 지우고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니은인데요. AP랑 CP의 비를 물어봤습니다. AP 길이랑 CP. 너무 생뚱맞은 것 같은데 이렇게 비를 물어봤다는 사실은 뭔가 닮은 관계가 있다는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을 거고 또 접선과 이제 현이 이루는 각이 있을 때 이런 얘기를 우리가 중3 때 배운 적이 있어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그 현의 내부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호에 해당되는 내부에 해당되는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라는 사실. 이게 지금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였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잠깐만요. 네, 이 부분이거든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보입니까? 원의 접선과 그 접점을 지나는 현이 있죠, 이게 현이 이루는 각, 이걸 점각이라 하면 그 각의 크기는 각의 내부에 있는 호에 대한
내부에 있는 이 봐주보는 원주각 크기와 같다라는 거. 이거 이렇게 90도 한번 꺼주면 바로 끝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시험 문제로 볼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 간단히 또 다시 증명해드리면 이러다 보면 시간이 끝도 없지만 접점하고 이렇게 연결해주면 얘가 90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갖고 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90이니까 우리가 증명해야 될 게 지금 검은색 파란색 점이니까 좀 지워버리면 얘 정각이라면 얘 정각 맞죠? 원주각이니까 OBC의 원주각이고 그 다음에 얘가 우리가 90이잖아요. 얘가 무조건 90이죠. 지름을 지나니까 얘가 90이 되는 것이고 그럼 얘는 90 빼기 점이에요. 이 각이요. 그렇죠? 이 삼각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접선과 그 중심을 지나는 직선은 반드시 90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증명했었으니까 90에서 90 빼기 점을 하게 되면 이 각이 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증명을 하죠. 맞죠? 그래서 증명하셔도 되는데 이게 기억을 하셔도 좋죠. 이게 좀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좀 당황했죠. 그래서 이 각 P를 공통각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삼각형, 큰 삼각형 PAC 보입니까? PAC 한번 그려드릴까요? 자, 보이십니까? PAC 큰 녀석은 X점 그 다음에 PCB 빨간 색깔 이 부분 있죠? PCB 이게 또 X점 그래서 X점, X점 큰 삼각형하고 작은 삼각형은 AA 닮음 그래서 지금 이제 요 형태를 좀 찾아내는 게 좀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죠. A에 닮았죠. 그래서 지금 니은 질문이 결국은 AP 대 CP, AP 대 CP, CP, AP 대 CP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P 큰 놈 대 CP는 AC 그러니까 큰 놈 대 작은 놈. 큰 놈 대 작은 놈. 큰 놈에서 점 X 감고 CP에서 점 X, 작은 놈에서 점 X를 감죠. 그럼 큰 놈에서 점 밖에 녀석 AC, 작은 놈에서 점 밖에 녀석 BC 맞죠? CB 요거랑 같다는 소리거든요. 맞죠? 다시 큰 녀석에서 점 X를 감는 AP 그다음에 작은 녀석에서 점 X를 감는 CP, AP는 큰 녀석에서 점을 감는 AC 길이와 작은 녀석에서 빨간 색깔에 해당되는 CB, 점을 감는 녀석 X 200의 그래서 EB를 감거든요. 그래서 AC 길이는 우리가 구했어요. 아까 4루트 2였나요? 그죠? 그 다음 CB도 우리가 아까 구했죠? 사인 법칙 하면서 뭐였냐? 한번 볼까? 3분의 8루트 2 3분의 8루트 2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거 방정식 넣고 이러면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 문제예요. 이거 날라가고 3 곱할까요? 12 대 8 약분하면 4, 3, 12, 3 대 2 3 대 2가 답입니다. 얘가 아니고 그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니은 관계를 이용하면 이제 알파 베타의 b 즉 외접원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는 소리인데요. AP 길이가 지금 그러니까 얘 B가 지금 3대 2잖아요. AP 대 CP, AP, CP가 지금 뭐냐? CP가 2, AP가 3, B가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삼각형이 APC의 외접원 넓이 알파, 그 다음에 CPB 외접원 넓이를 베타라고 한다 했으니까 외접원 넓이는 이 지금 대응하는 편 그대로 따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9대4가 될 건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APC의 외접원 반지름 R1, 그 다음에 작은 녀석의 외접원 반지름 R2라고 할 때 AC 길이, CP, CB 길이는 우리 구했고 맞죠? AC, CB 그래서 AC 길이는 실제 3에 해당되지만 4루트 2였고 그 다음에 이게 얘가 이제 3분의 8루트 2라는 소리죠. 그래서 사인 법칙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사인 P에 대해서 각 P가 지금 우리 공통각 X였으니까
이 공통한 x에 대해서 AC 길이가 어차피 이등변에 똑같잖아요. 4루트 2. 그 다음에 이 각에 대해서 BC 길이가 3분의 8루트였죠. 빨간색을 써드릴까요? 그래서 이 각 x에 대해서 이 삼각형의 대변 각의 그다음 이 각의 대변 4루트 2. 그럼 큰 삼각형하고 작은 삼각형의 사인 법칙은 사실은 이제 오로지 각과 대변에 의해서만 유일하게 결정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R1과 R2의 크기는 각과 대변의 길이에 의해서만 유일하다라는 유일성도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그것도 살짝 숨겨놨죠. 그래서 뭐 얘가 부담 없이 사인 법칙을 지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법칙 쓰면 사인 P분의 반대쪽에 있는 4루트 2는 2 라지 R1이고 사인 P분의 3분의 8루트 2는 2 라지 R2가 되고 그럼 걔가 이제 얘들 약분해주면 아까 실제로 그렇게 했거든요. 약분하고 약분하면 결국 3대 2가 된다고 아까 했어요. 그죠? 그래서 R 날라가도 똑같으니까 결국 반지름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맞죠? 똑같이 그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대변에 의해서만 결정되죠, 사실은. 각이 공통각이고 대변이 지금 길이에 의해서만 반지름이 결정된다. 우리 그 유혈성 얘기할 때 한번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넓이비는 이제 이 반지름 길이비의 제곱이니까 9대 4가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결국은 디귿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의 결국은 이 부분 있죠. 이 파란색 점각 두 개를 찾아내느냐 안 찾아내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풀리고 안 풀리고의 차이가 좀 날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 제가 뭐 거의 언급을 안 드렸던 부분이죠, 사실 이 부분은. 그래서 좀 틀려라고 약간 낸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뭐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15번까지는 이제 무난하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됐죠?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서술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 왔습니다. 서답형. 1번부터 5번까지는 제가 최대한 점수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드렸고요.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2인 등차수열 일반항 AN을 구하라 했는데 첫째 항 A고 공차가 D인 등차수열 일반항 AN 예로부터 첫째 항은 3이고 공차가 2인 등차수열 일반항은 이렇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번도 합까지 구하라 하니까 이건 뭐죠? 풀이를 좀 제가 잘못 쓴 것 같은데요. 이거 아닙니다. 좀 다시 가지고 올게요. 잠깐만요. 자, 죄송하고요. 2번 풀이는 이걸로 보도록 합시다. 2번.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을 N항까지 합은 이거고 그래서 등차 수열 A의 10항까지 합은 첫째 항, 그 다음에 말항 10 곱하고 2 나눠서 120 다른 풀이 합의 기호 시그마 성질 써가지고 푸셔도 되고 그래서 답은 120 나오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 답은 120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잘못 썼어요. 그 다음에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 일반항 BN을 구해보라. 그러면 등비수열 일반항 공식 써서 집어넣어 주시면 답이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드리려고 최대한 노력 드린 거예요. 첫째 항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 N항까지 합이 이럴 때 10항까지 합은 2의 10승 마이너스 1의 3, 2 빼기 1 이렇게 처리되니까 답이 3069. 숫자가 좀 크지만 이렇게 좀 정확하게 써주시면 좋겠어요. 혹은 뭐 이렇게만 써도 뭐 점수를 일정 주려고 일단 쌤들하고 회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번. 이 부분인데요. 5번은 뭐 사실은 4번하고 똑같은 문제죠. 예전에 연습 문제 그 교과서였나요? 한번 볼까요? 잠깐만. 네, 여기 있네요. 132쪽에 주관식 그러니까 문제 5번에 보면 A1, B1이 10이고 공차 합이 10일 때 이렇게 돼 있는 거 구하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얘가 제가 등비 수열도 되냐 이렇게 질문 드렸네요. 여기 보면. 그래서 그걸 그냥 문제로 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 형태가 똑같고 그러면 뭐 그렇죠? 두 등비 수열 CNDN에 대해서 C1, D1이 지금 3이거든요. 그리고 등비 수열 곱이 공비의 곱이 2라고 했으니까 결국 CNDN이라는 새로운 수열은 아까 위에서 이야기했던 BN이랑 수열이 똑같은 거죠. 그죠?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똑같은 이제 B1이 3이고 공비가 R인 등비 수열과 동일하다 이거예요. BN. 그래서 4번에 의하면 바로 이제 똑같이 3069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간 좀 벌어드리려고 하지만 구조를 좀 봤느냐 아니면 쌤 그 수업을 좀 열심히 들었느냐를 좀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1번은 무난한 15점 드리려고 했던 문제고 2번도 문제는 그냥 좀 어렵게 생겼는데 사실은 뭐 전부 사인 법칙에 적용하는 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그림과 같이. 그래서 얘는 수준 중으로 준 문제입니다. 사실 반지름 길이가 2인 원 위에 호의 길이 AB를 파이로 줬다고요. 그러면 L은 R 세타라는 거 기억하시죠? L은 R 세타. 결국은 이 중심각 이 부분이 지금 R 세타가 돼야 되니까 2분의 파이가 된다는 소리잖아요. L이. 결국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뭐예요? 90도. 이가 이제 90도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AB의 연장선과 원 O 중심 O가 이루는 각이 30도가 되도록 한 점 C를 잡고 B를 OC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한 점을 B'라고 이렇게 둔 겁니다. 자, 이때 참고짓을 판단하고 한번 이유 써주시오 됐어요. 그래서 AO와 BB'는 서로 평행이냐 이 말인데 AO랑 BB' 평행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칭한 점을 연결했습니다. 여기 뭐 원 위에 있겠죠, 당연히. 말씀은 예전에 유리성 증명할 때 다 해드렸고, 평행선이다 아니다 따지려면은 요각만 좀 살펴보는데 얘가 90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딱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BB'랑 OB'를 연결하게 되면 이등변 삼각형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반지름이라서. 이등변 삼각형이라면 반드시 이 지금 각이 지금 존재를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밑각이 같기 때문에 이 각이 이 각하고 이 각의 합이 이제 같게 되고 여기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이 각이 90도일 수는 없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풀이는 이렇게 했어요. B''는 원 위의 삼각형 OBB''는 이등변 삼각형이고 두 밑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OBB''는 2분의 파이보다 작다 이거예요. 왜냐면 얘가 2분의 파이가 된다면은 삼각형 내각합이 180도를 넘어서지 않습니까? 그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는 평행의 수가 없다. 거짓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삼각형 AOB의 외접원 반지름 길이입니다. 그럼 AOB는 뭐냐? AOB. 자, 얘가 외접원 반지름 길이네요. 얘 길이 2잖아요. 외접원 반지름은 우리 어떻게 찾죠, 이거? 90일 때는 중점이 생기지 않나요? 그러면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 거 맞죠? 2, 2고 90일. 그럼 얘 45도고 중점에 있고 그러면 1대 1대 루트니까 얘는 2루트이죠. 맞습니까? 2루트이니까 이 반지름 길이는 루트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뭐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고 피타고라스도 되고. 그래서 참이고요. AOB의 각이 2분의 파이므로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AB는 2루트 2다. 뭐 혹은 특수각 써도 되고. 그리고 AOB의 외접원 반지름 길이를 R이라고 하면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2분의 파이분의 대변의 길이 2루트 2 맞죠? 각 이거분의 2루트 2가 이놈의 우리가 찾는 2R이 되니까 R은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죠. 2 약분이니까 라지 R은 루트 2다. 따라서 참이다 이렇게 되고 다른 풀이는 방금 제가 외심 정의 쓰듯이 중점을 찾아서 반지름 길이 루트 2다 이렇게 설명하셔도 됩니다. 어떤 설명이든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삼각형 AOB의 내접원 반지름 길이는 2-루트 2다 이랬네요. 한번 볼까요? AOB의 내접원 반지름 길이 AOB의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 가겠습니다. 자, 이거 예전에 삼각형 넓이 이야기할 때 좀 말씀드렸는데 이 길이가 우리가 지금 2루트인 거는 밝혔죠. 이번에서요. 그러면 이 삼각형 넓이 입장에서 보면 AOB의 삼각형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 밑변 곱하기 높이로 보면 넓이가 2거든요. 얘를 내심의 길이를 반지름 길이를 R이라고 두게 되면 내심으로 넓이를 표현한 방법이 2분의 1의 전체 둘레 즉 4 더하기 2루트 2에서 반지름 R을 곱한 것과 동일해요. 그죠? 그래서 약분 해주면 이렇게 되고 얘 내려주면 2 플러스 루트 2분의 2가 반지름 R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라고 만든 겁니다. 2 마이너스 루트 2 유리화 시켜주시면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얘는 뭐가 되죠? 4 빼기 2가 되니까 2분의
약분되고 얘 약분 다 되죠. E 마이너스 D 얘가 양수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3번은 참이네요. 그죠? 참이 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유를 서술하시면 됩니다. 그죠? 혹은 다른 풀이로 내심의 이제 정의를 좀 쓰셔도 되고요. 내심 정의를 한번 보고 갈까요? 정의를 쓰면 뭐 O에서 만약 이 외심으로 이렇게 작도를 했다 칠게요. 그러니까 외심의 정의 자체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각을 지금 제가 이제 이등분을 했어요. 예를 들면 외심 정의를 써볼게요. 그냥 연습 겸. 뭐 이렇게 본 사람 많이 없을 것 같네요. 각을 이제 이등분하게 되면 이게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하면서 이등분하니까 수직하면서 이등분해요. 그러니까 2루트인 거는 분명하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1대 1대 루트 2라서. 그래서 지금 두 칸짜리 한 개의 길이가 루트 2가 되는 것이죠. 1대 1로 내분하니까. 수직 이등분.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변도 또 한번 정의를 쓰기 위해서 A하고 내심을 이렇게 연결해 버리면 이 각이 또 정의가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x가 같다는 거죠. 각의 이등분선 성질이 얘가 루트 2, 얘가 2니까 2대 루트 2로 내분한 점이 이 실제 길이 지금 R이 나온다 소리거든요. 맞죠? 그럼 전체 길이는 얘가 또 이 90이고 45, 45가 되기 때문에 그죠? 얘가 루트 2거든요. 그래서 실제 전체 루트 2의 거리를 2대 루트 2 더하기 루트 2에 대한 실제 비가 지금 루트 2죠. 각의 이등분선 성질이잖아요. 2 더하기 루트 2에 대한 루트 2의 b가 전체 루트 2에서의 b와 동일하다로 이 r을 정의를 사용하면 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얘 풀면은 똑같죠? 맞나요? 2 더하기 루트 2분의 2니까 똑같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2-루트 2 이렇게 푸셔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정의를 쓰면 돼요. 그죠?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내심이다. r을 사용해서. 그래서 설명이 여기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등분선에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인데요. AOB와 BOC의 외접원 반지름은 같냐? 이랬죠? AOB와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BOC. AOB, BOC. AOB, BOC. 가볼까요? AOB, 그 다음에 BOC. 외접원 넓이 같냐? AOB는 외접원 넓이가 아까 외접원 길이가 나왔죠? 아까 뭐라 했나요? 이게 루트 2죠? 2번에서 풀었나요? AOB는 외전 반지름 루트 2가 나왔고 그 다음에 BOC만 하면 되겠네. BOC는 외접원 반지름이 이거 그건의 유의성 이야기네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각과 대변만 있으면 보이죠? 충분하다. BOC의 외접원 반지름은 사인 법칙을 얼마든지 써도 된다. 이 말이죠. 사인 30분의 대변의 길이 2는 BOC의 반지름 뭐 ER1이라 할까요? ER1이 된다. 그래서 이 약분되니까 맞나요? R1은 사인 30이 2분의 1인가요? 맞죠? R1은 2네요 그냥. 얘의 반지름 BOC의 얘의 반지름은 그림이 이런데 한번 그려보면 대충 이렇게 그렸습니다. BOC의 외접원 반지름은 얘는 2가 되고 얘는 루트 2라서 같진 않죠. 얘가 훨씬 크겠네요. 그죠? 그래서 다르다라고 그냥 거짓이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R1은 2고 R은 루트 2다. R은 아까 2에서 구했다. 4번 뭐 무난히 풀릴 거고요. 다음에 삼각형 AOC의 외심과 B'의 거리는 2이다. AOC 한번 볼까요? AOC B' 자 AOC 제일 큰 녀석이네 삼각형. 좀 다 치우고 오겠습니다. 마지막 5번은 사인 법칙의 유일성, 제가 예전에 증명했던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BO 대변의 길이와 각에 의해서만 외접원의 반지름은 결정된다 했는데 지금 삼각형이 합동은 아니에요. SSA 합동처럼. 그래서 BOC와 그다음에 OCA는 각 30도와 대변의 길이
대변의 길이가 같은 상황이거든요. 각각 대변에 의하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모양이 다를지라도 외접원의 반지름은 같다라는 유일성을 한번 증명해드렸죠. 그래서 그 유일성 굳이 시간도 복잡한데 증명할 필요는 없으시고 그 내용을 안다면은 이 내용을 충분히 적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각형 AOC의 뭐죠? 그 외접원 반지름은 결국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4번에서 구했던 BOC 외접원 반지름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삼각형 AOC 외접원 반지름은 사인 법칙 그대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인 30분의 2는 2R 얘가 이제 AOC의 외접원 반지름이라는 것이죠. 반지름. 그러면 얘는 2가 약분되고 얘가 2분의 1이라 했으니까 얘 역시도 아까랑 똑같죠 사실은. 얘 반지름하고 얘 반지름 똑같죠. 그래서 잠깐 그려보면 대충 그릴게요. 네, 이렇게 된다는 소리거든요. 다시 말하면 BOC의 외접원 반지름하고 그 다음에 COA 외접원 반지름은 32에 의존해서 유일하게 결정된 반지름이라서 반지름은 2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섯 번째 질문은 B-와 AOC의 거리를 지금 물어봤잖아요. AOC의 외심, 그러니까 중심은 지금 여기 중간에 이렇게 있겠잖아요. 뭐 여기 뭐 외부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지름이 지금 2라고요, 그죠? 여기서도 2고 여기서도 2예요. 근데 이놈과 B-가 실제로 2일까? 이거를 지금 질문하는 건데 반지 길이가 그죠? 2일까요, 여러분들? B-가 E1에 외접할까요? 결국은 그거를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이 얘를 대칭한 형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죠? 이 사각형 AOB-C가 이 원에 동일한 내접한 사각형이냐 이걸 따지는 문제는 결국 제가 뭐 누차 강조를 드렸지만 이 각 A하고 각 B- 있죠? B-의 대각의 합이 파이가 되느냐만 따져주면 되는데 이게 지금 90이죠? 우리가 찾자. 얘가 그러면 45도 얘도 45도 그죠? 세타라고 두셔도 됩니다만은 그러면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45도 맞죠? 근데 이 대각이니까 이 두 개 합동이니까 그죠? 합동이란 말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합동 보이셔도 되고 얘가 그럼 파이 마이너스 45도 즉 135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45, 135 합하게 되면 결국은 180이 되니까 이 마주보는 각의 합이 파이가 되어서 이 사각형은 원에 내접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B-도 이 원에 내접하고 있고 이 위에 있는 상하색의 반지름 길이가 2가 되기 때문에 중심하고 즉 얘의 외심과 B-의 거리는 2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네요. 마지막 문제는 어렵게 제가 내버렸네. 5번은 좀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 AOC 외접은 반지름 R2라고 하면 사인 법칙에서 얘고 그래서 풀이놓기 간단하게 하셔도 되는데 너무 막 많이 쓰려고 하시다 보면 힘들어지실 수도 있겠네요. 시간 조절 잘 하시고 어쨌든 답은 거리가 2가 됩니다. 참입니다. 그죠? 그래서 네, 시험을 풀이를 하다 보니까 조금은 더 어렵다고 느껴지긴 한데 그래도 지난번 중간고사보다 약간은 더 쉬운 것 같고요. 시간이 여기 쓰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안배를 좀 잘 하셨으면 충분히 할 만했다. 그리고 뭐 객관식 보셨다시피 14번까지는 뭐 그대로 교과서 학습지 문제고 뭐 연습만 충분하게 하셨으면 빠르게 푸시고 15번은 조금 생각해야 되는 문제니까 뭐 약간 틀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뭐 틀릴 게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1번 뭐 틀릴 게 없고 생각할 만한 게 잘 모르겠네요. 일단 왜냐면 풀이가 여러 개 있는 걸로 제가 만들었거든요. 일부러 여러분들이 좀 풀 수 있도록 5번이 조금 어렵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점수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풀이한 거 좀 잘 정리하시고 어쨌든 우리가 수원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수원은 수능에서 공통문항으로 약 40% 정도 근래 좀 추세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공통문항 총 22문항 중에서
수원이 거의 뭐 반 정도에 가깝게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번에 수원을 좀 여러분들이 수강하시면서 잘 정리를 좀 하시고 교과서 꼭 좀 잘 보관하셔가지고 3학년에 잘 좀 들고 가셔가지고 EBS 푸시고 뭐 기출 분석하실 때 좀 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